도쿄 시부야에서 지금 광고 언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화장품 광고 조회수 300만. 그런데 좋아요 2천, 싫어요 1만 8천. 댓글 1만 개 중 절반이 단 한 단어였습니다. 다사이, 촌스럽다였습니다. 부장 타나카가 회의실에서 제게 말했죠. 아오이, 내일까지 원인 분석. 클라이언트가 계약 해지 검토 중이야. 저는 댓글을 스크롤하다가 그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욕설 아래에 한글이 달려 있었어요. 노 별로 싫다 같은 부정 감정이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로 쏟아졌죠. 왜 하필 싫다만 한글이었을까요? 그 순간 제 상식이 깨졌습니다. 일본의 10대가 일본어로는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 말한다면 기업은 도대체 뭘로 감정을 팔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시부야 거리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한글 감정의 증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쿄 시부야에 있는 광고 대행사 덴치 마케팅 본부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2024년 3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확 밀려왔죠.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장 타나카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댓글 1만 개 중 절반이 한 단어였습니다. 촌스럽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욕 아래엔 한글이 달려 있었어요. 타나카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우리 회사가 제작한 화장품 광고가 떠 있었죠. 재생 횟수 300만, 좋아요 2천, 싫어요 1만 8천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댓글창이 보였죠. 다사이, 촌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아래 또 다사이, 그 아래도 다사이였어요.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아오이, 자네가 분석해봐. 왜 이렇게 됐는지 말이야. 저는 아오이입니다. 29살이었어요. 마케팅팀 막내였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드리면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타나카가 팔짱을 꼈어요. 3일, 내일까지네. 우리 클라이언트가 계약 해지 검토 중이야.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유키가 다가왔어요. 아오이, 큰일 났다며? 화장품 광고 말이야. 제 표정을 보더니 유키가 속삭였습니다. 근데 댓글 봤어? 한글 엄청 많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뭔지 모르겠어. 왜 한글로 쓰는 거야? 유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감정 표현할 때 한글 쓴대. 일본어로는 진심이 안 느껴진다나 뭐라나.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일본어로 진심이 안 느껴진다니 말이 되나요?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시부야 백구 백화점 앞에 서 있었어요. 10대들이 지나갔죠. 한 여학생의 가방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 또 다른 남학생의 티셔츠에도 한글이었어요. 꿈이라고 써져 있었죠. 저는 한 여고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마케팅 조사 중인데요. 여고생이 멈춰섰어요. 네, 뭔데요? 저는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한글인데요. 읽을 줄 아세요? 여고생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사랑이잖아요. 친구들 다 읽어요.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그냥 K-팝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왜 한글로 쓰세요? 일본어로 쓰면 안 돼요. 여고생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일본어는 뭔가 무겁잖아요. 한자 쓰면 너무 진지하고. 근데 한글은 가벼우면서도 예쁘거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가볍다, 예쁘다, 무겁지 않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타나카가 자리에 없었죠. 책상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임원 보고. 준비 끝내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사이, 후루이, 낡았다는 뜻이었죠. 그 아래 한글로 노라고 쓰여 있었어요.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엔 한글로 별로라고 써져 있었죠.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한글 비율이 높았어요. 좋다는 댓글엔 히라가나가 많았죠. 하지만 싫다, 별로다, 노라는 댓글엔 한글이었습니다. 왜 부정적 감정만 한글일까요? 저는 검색했어요. 일본 10대 한글 사용 통계.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2024년 일본 10대의 42%가 SNS에서 한글을 사용한다. 작년보다 15% 증가했죠. 15%요. 1년 만에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변화였죠. 새벽 2시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일본 광고 언어가 젊은 세대와 단절됐다. 한자는 무겁고 히라가나는 평범하다. 한글은 새롭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타나카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의자에 기대 천장을 봤어요. 문득 유키의 말이 떠올랐죠. 감정 표현할 때 한글 쓴대. 일본어로는 진심이 안 느껴진다나. 젊은 층이 일본어로 감정을 못 전한다면
기업은 뭘로 팔아먹습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였어요. 저는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문 너머로 타나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실패는 심각합니다. 클라이언트 세 곳이 계약 재검토 중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타나카가 고개를 내밀었죠. 아오이, 들어와. 저는 들어갔습니다.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상무 키무라가 팔짱을 끼고 저를 봤습니다. 아오이 씨, 원인 분석 끝났나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장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일본 10대 SNS 문자 사용 비율, 한자 38%, 히라가나 45%, 한글 17%였어요. 17%가 한글입니다. 작년엔 8%였죠. 2배 늘었어요. 키무라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한글이요? 일본 애들이 한글을 써요. 네. 특히 감정 표현에서요. 좋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단어들이요. 같은 문장인데도 마지막 한 단어만 한글로 바뀌면 진심이 되더군요. 키무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본어로도 충분히 표현 가능하잖아요.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SNS 캡처 이미지가 떴습니다. 한 게시물이 보였죠. 오늘 정말 좋았어. 고마워. 마지막 고마워가 한글이었습니다. 댓글이 50개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하트였죠. 다른 게시물을 띄웠어요.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고마워. 이번엔 전부 히라가나였어요. 댓글이 5개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글을 쓴 게시물이 10배 많은 반응을 받았죠. 왜일까요? 젊은 세대는 한글을 감정 증폭 장치로 인식합니다. 타나카가 끼어들었어요. 증폭 장치요? 네. 일본어는 격식이 있어요. 한자는 무겁고 히라가나는 평범하죠. 하지만 한글은 가볍고 직관적입니다. 감정을 바로 전달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는 거리조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부야 하라주쿠 오사카 남바. 한글 간판과 굿즈가 찍혀 있었어요. 한 카페 메뉴판에 사랑이라고 한글로 써져 있었죠. 티셔츠엔 꿈, 스티커엔 파이팅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이건 의미가 아닙니다. 무드예요. 젊은 세대는 한글을 읽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느낌을 주기 위해 씁니다. 키무라가 물었어요. 그럼 읽지도 못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읽을 줄 압니다. 조사 결과 10대의 38%가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답했어요. 배운 적 없는데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타나카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배운 적 없는데 읽는다. 어떡해요? 콘텐츠 반복 노출입니다. K-팝 드라마 유튜브 쇼츠.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한글을 봅니다. 자막 가사 굿즈 디자인. 계속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힌 거죠.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한 어학원 수강생 데이터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120명,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죠. 원장 인터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강생 대부분이 이미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 정식으로 배운 적 없는데 말이죠. K-팝과 드라마 자막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힌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자가 무겁고 영어가 평범하면 일본 감정은 어디에 박힙니까? 젊은 세대는 답을 찾았어요. 한글이었습니다. 키무라가 손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광고가 실패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한자와 히라가나만 썼습니다. 젊은 세대가 쓰는 언어를 무시했어요. 한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세대에게 낡은 일본어만 던진 거죠. 타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도 한글을 써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들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는 도구예요. 한글은 그 도구 중 하나가 된 거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 10대 여학생의 인터뷰가 적혀 있었어요. 한글은 특별해요. 일본어로 고마워라고 하면 그냥 인사해요. 근데 한글로 고마워라고 하면 진짜 고맙다는 느낌이 들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키무라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아오이 씨, 그럼 우리가 뭘 바꿔야 하죠?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유키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땠어? 임원들 반응. 복잡해. 이해는 하는데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 유키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 배운 적도 없는데 읽는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끄덕였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사카 우메다에 있는 한 어학원을 찾아갔어요. 입구에 한국어 속성반 개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들어가자 상담실이 보였습니다. 학생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원장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한 학부모가 물었어요. 우리 애가 K-팝 좋아하는데 그럼 더 쉽게 배울 수 있나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미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낯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원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강생이 늘었나요? 원장이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대비 3배 늘었어요. 대부분 10대 중후반입니다. 왜 배우려고 하죠? 아오이가 만난 학생은 말했어요. 배운 적 없는데 읽혀요. 원장이 한 학생을 가리켰어요. 저 학생 3개월 다녔는데 이미 간단한 문장 읽어요. 신기한 건 처음 올 때 이미 기본 자음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K-팝 가사요. 자막 보면서 자연스럽게 외운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반복해서 보니까 패턴이 보인대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패턴, 반복, 자연 습득. 저는 교실을 봤어요. 학생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화이트보드에 한글을 쓰고 있었죠. 사랑해요. 학생들이 따라 썼어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받침은 어떻게 써요? 강사가 대답했어요. 받침은 맨 아래 놓으면 됩니다. 사랑은 시오다, 리을, 아이응 순서로 싸는 거예요. 저는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한글 배우기 어려워요. 여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영어보다 쉬워요. 규칙만 알면 금방이에요. 언제부터 관심 가졌어요? 작년부터요. 친구들이 다 한글 쓰길래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다시 원장에게 물었어요. 학교가 못 가르친 걸 알고리즘이 가르치는 시대에 누가 책임집니까? 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교육이 콘텐츠 플랫폼에 밀렸다는 거예요. 유튜브, 틱톡, 넷플릭스가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학교는 뭘 하고 있죠?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요. 요즘 애들은 학교보다 스마트폰에서 더 많이 배워요. 저는 어학원을 나왔습니다. 우메다 거리를 걸었어요. 문구점이 보였죠. 들어가자 한글 연습장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나만의 한글 쓰기 노트, 표지를 넘겨봤어요. 자음과 모음 쓰기 연습란이 있었죠. 점주에게 물었어요. 이거 많이 팔려요. 점주가 웃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잘 나가요. 한 달에 50권 정도요. 누가 사요? 10대 여학생이 제일 많아요. K-팝 가사 받아쓰기 하려고 산대요. 저는 노트를 샀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죠. 첫 장에 기억을 따라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회색 글씨로 인쇄돼 있었어요. 저는 펜을 꺼냈습니다. 따라 써봤어요. 기억, 니은, 디귿. 생각보다 쉬웠죠. 10분 만에 자음을 다 따라 썼습니다. 정말 쉽네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한글은 어렵지 않았어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죠. 배우려는 사람에게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죠. 한글은 유행이 아니라 학습혁명이다. 타나카가 지나가다 멈춰섰어요. 뭐 하는 거야? 추가 조사 중입니다. 내일 2차 보고 올리겠습니다. 타나카가 화면을 봤어요. 학습혁명. 심각하게 보는구나. 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저는 타자를 쳤어요. 결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이 교육을 대체했다. 반복 노출이 습득을 만들었다. 한글은 그 결과물이다. 키보드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저는 도쿄 로pongi에 있는 디자인 전문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교수가 스크린에 여러 문자를 띄웠죠. 한자, 영어, 아랍어, 그리고 한글이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정돈돼 보이는 문자는 뭔가요? 20명 중 14명이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교수가 물었죠. 왜죠?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네모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에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한자는 획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고 영어는 가로로 길게 늘어져요. 한글은 세로 가로 균형이 맞아요. 저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를 만났어요. 20년째 타이포그래피를 가르치는 전문가였습니다. 한글에 대한 학생들 반응이 예전과 다른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달라요. 5년 전만 해도 한글은 생소한 문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먼저 한글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교수는 칠판에 네모를 그렸어요. 이 안에 딱 맞게 들어가는 문자가 뭔지 알아요? 한글이요. 맞아요. 형태적 매력이죠. 한글은 모듈형 구조예요.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본 요소가 조합되면서
일정한 규칙 안에서 무한히 변형돼요. 디자이너 입장에선 매우 흥미로운 시스템이죠. 저는 학생 작품을 봤습니다. 한 학생은 한글로 포스터를 디자인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활용한 기하학적 패턴이었죠. 작품 옆에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레고 같다. 조각을 조합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타나카에게 보고했죠. 한글이 디자인 소재로 인기라는 걸요. 타나카가 비웃었어요. 디자인?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브랜딩입니다. 패키징, 로고, 간판 모두 타이포그래피예요. 한글은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문자입니다. 타나카가 팔짱을 꼈어요. 증거 있어.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오사카 남바의 한 액세서리 가게였어요. 간판에 한글로 사랑이라고 크게 써져 있었죠. 점주 인터뷰 내용을 읽었습니다. 간판에 한글을 쓴 후 손님이 30% 늘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사진 찍으러 와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래요. 타나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30%요? 네. 한글은 눈에 확 띄거든요. 한자는 주변에 너무 많고 영어는 평범해요. 한글은 독특하면서도 깔끔해 보이죠. 저는 더 많은 사례를 보여줬어요. 도쿄 긴자의 화장품 브랜드 광고. 배경에 한글이 패턴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교토의 카페 메뉴판. 한글로 디저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 기업은 왜 형태 설계에서 뒤처졌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한자에 익숙해서요. 한자는 복잡해요. 획이 많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디자이너들은 단순함을 찾아요. 한글은 그 단순함을 제공합니다. 타나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계속해봐.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시부야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한글을 찾아다녔어요. 한 의류 매장에 한글 프린트 티셔츠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물었죠. 한글 디자인 제품이 잘 팔려요? 점원이 웃었어요. 제일 잘 나가요. 특히 10대 고객들이 많이 사죠. 영어보다 더 신선해 보인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문자를 넘어섰어요. 디자인 언어가 된 거였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시장에서 형태 언어가 경쟁력이다. 한글은 그 경쟁력을 가졌다. 유키가 다가왔어요. 아오이, 임원회의 내일이래.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타나카도 인정할 거야. 유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솔직히 한글 때문에 일본 기업이 망한다는 건 좀 과하지 않아?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망하는 게 아니야. 변화를 못 따라가면 도태되는 거지. 복도에 불이 꺼졌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죠. 받았어요. 아오이,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히로시 때문에 난리야. 히로시는 제 남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 전화 왔어. 히로시가 선생님이랑 싸웠대. 저는 회사에 급히 연락했어요. 오전 회의 못 갈 것 같다고요. 타나카가 화를 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방에 들어박혀 있었죠.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미미 히로시. SNS 닉네임 보고 바꾸래. 한글로 돼 있다고. 저는 히로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히로시, 나야. 열어봐. 문이 열렸어요. 히로시가 퉁명스럽게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랑 왜 싸웠어? 히로시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SNS 프로필이었습니다. 닉네임이 한글로 돼 있었죠. 꿈. 히로시가 말했어요. 담임이 말했어요. 왜 굳이 저런 문자를 쓰냐? 그 한마디에 남동생이 폭발했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일본 학생이 왜 한글 쓰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어. 그래서 나도 했지. 선생님은 왜 영어 쓰세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래? 학부모 상담하자고 했어. 그래서 지금 엄마가 전화 받은 거야. 저는 히로시를 봤어요. 왜 한글로 닉네임 지었어? 히로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친구들 다 이래. 한글로 쓰면 뭔가 특별해 보이거든. 일본어로 유메라고 쓰면 그냥 평범해. 근데 한글로 꿈이라고 쓰면 멋있어. 어른들은 왜 젊은 세대의 표현을 문제로만 봅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학교 가볼게요. 오후였습니다. 저는 히로시 학교를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을 만났죠.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히로시가 요즘 문제예요. SNS에 이상한 글 올리고 한글 쓰고 일본 학생답지 않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10대 중 42%가
SNS에서 한글 씁니다. 히로시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학교에선 일본어를 써야죠. 한글은 외국어잖아요. 선생님, 영어도 외국어예요. 그런데 영어는 괜찮고 한글은 안 되나요? 선생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영어는 국제공용어니까요. 한글도 국제문자예요. UN 공식 언어 중 하나고요. 젊은 세대는 표현 도구로 선택한 겁니다. 금지할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알겠어요.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히로시에게 전화했어요. 괜찮아.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어. 닉네임 그대로 써. 히로시가 말했습니다. 누나,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세대 갈등이 아니었어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갈등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타나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가족 일이요. 죄송합니다. 타나카가 보고서를 던졌어요. 임원들이 기다렸어. 내일 다시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히로시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누나, 오늘 친구들이 그러는데 누나 회사에서 한글 조사한대. 진짜야? 응, 광고 관련해서. 히로시가 웃었습니다. 누나도 이제 알겠네. 한글 진짜 멋있잖아. 저는 웃었어요. 응, 이제 알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히로시 같은 애들이 더 많아지면 일본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 문장을 추가했죠. 세대 갈등은 문화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갈등이다.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도 시장도 따라갈 수 없다. 키보드 소리만 집안에 울렸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보고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타나카가 매번 뭔가 부족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키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아오이, 이거 봐. 유키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검색창에 한글이라고 쳐져 있었죠. 결과가 떴습니다. 한글 스티커 2,000개, 한글 노트 1,500개, 한글 티셔츠 800개였어요. 대박이지? 한글이 카테고리가 됐어. 저는 클릭했습니다. 한글 굿즈 판매량 그래프가 보였어요. 작년 대비 4배 증가했죠. 문구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재고가 떨어져요. 저는 유키를 봤어요. 이거 보고서에 넣어야겠어. 그날 저녁 시부야 문구점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한글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스티커, 노트, 파우치, 펜 전부 한글 디자인이었죠. 점주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글 제품 팔았어요? 점주가 대답했어요. 작년 여름부터요. 처음엔 조금만 들여왔는데 너무 잘 팔려서 코너를 따로 만들었죠. 얼마나 팔려요? 한 달에 500만 에너치요. 우리 매장 전체 매출의 20%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20%요? 네. 10대 손님들이 제일 많이 사요. K-팝 팬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쁘다고 사는 애들도 많아요. 저는 한글 스티커를 집어들었어요. 사랑해, 고마워, 파이팅. 알록달록한 색으로 인쇄돼 있었죠. 가격표를 봤습니다. 500엔이었어요. 비싼데요. 점주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팔려요. 특별하니까요. 저는 오사카로 갔습니다. 남바 지하상가였어요. 한 인쇄소 앞에 섰죠. 간판에 한글 스티커 즉석 제작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주인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이 주문하고 있었죠. 저 이거 만들고 싶어요. 학생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사랑해라고 한글로 써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죠. 크기는요? 이만해요. 학생이 손가락으로 크기를 가리켰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30분 걸려요. 학생이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글 쓸 줄 알아요? 학생이 대답했어요. 조금요. 친구한테 배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요. 영어보다 쉬워요. 30분 후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학생이 받아들고 기뻐했어요. 예쁘다. 저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주문 많아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엄청 많아요. 한 달에 100건 넘게 들어와요. 거의 다 10대예요. 뭘 제일 많이 만들어요? 자기 이름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좋아하는 K-팝 가수 이름이고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보고서에 새 챕터를 추가했죠. 시장이 움직였다. 한글이 상품이 됐다. 타나카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글 굿즈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 4배 증가했어요.
문구 인쇄 패션 액세서리 전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죠. 타나카가 물었어요. 시장 규모는 얼마야? 올해 예상 매출이 200억엔입니다. 타나카의 눈이 커졌어요. 200억이요? 네. 그리고 내년엔 더 늘어날 겁니다. 리테일과 콘텐츠 커머스가 결합하고 있어요. 문화 현상은 곧바로 시장으로 전환됩니다. 타나카가 책상을 쳤어요. 시장까지 움직였는데 아직도 잠깐이라고 우길 겁니까? 임원들한테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최종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임원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 거부할까요? 사무실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최종 보고 당일이었어요. 저는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USB를 들고 있었죠. 보고서가 담겨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임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타나카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업부 과장 사토였어요. 사토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오이 씨, 오늘은 제가 발표할게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사토가 자네 보고서를 검토했어. 부족한 부분이 있더군. 그래서 사토가 보완해서 발표하기로 했어. 발표 당일 아오이의 이름이 보고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준비한 건데요. 왜 갑자기 바뀌죠? 상무 키무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오이 씨, 진정해요. 회사 차원에서 결정한 거예요. 사토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 제 보고서가 떴습니다. 제목이 바뀌어 있었어요. 일본 젊은 세대의 한글 소비 트렌드 분석. 제 이름은 없었죠. 사토 이름만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건 제 자료예요. 사토가 웃었습니다. 회사 자료죠.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사토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한글 인지도 증가, 감정 표현 도구화, 시장 확산, 전부 제가 조사한 거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타나카를 봤어요. 타나카는 고개를 돌렸죠. 사토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이었어요. 한글은 일시적 유행이다. 곧 사그라들 것이다. 우리는 관망해야 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사토가 저를 봤습니다. 아오이 씨 조사는 좋았어요. 하지만 결론이 과했죠. 한글이 일본 시장을 바꾼다니 너무 앞서갔어요. 키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신중해야 해요. 젊은 층 유행에 휘둘리면 안 되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잘못됐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타나카가 저를 노려봤어요. 아오이, 앉아. 저는 앉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죠. 실시간 데이터였어요. 도둑질한 PPT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고요? 그게 혁신입니까? 저는 스크린에 태블릿을 연결했습니다. 새 화면이 떴어요. 어제 조사한 시부야 거리 영상이었습니다. 10대들이 한글 굿즈를 사는 장면이었죠. 이게 일시적 유행이라고요. 어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부야 한 문구점을 관찰했어요. 3시간 동안 87명이 한글 제품을 샀습니다. 평균 연령 17세. 구매 이유는 예쁘고 특별해서였어요. 저는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오사카 남바 인쇄소였어요. 주인 인터뷰였죠. 한 달에 100건 넘게 주문 들어와요. 이게 유행이라고요? 재고가 떨어지는데요. 키무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데이터가 부족해요. 저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글 굿즈 검색량 추이였어요. 작년 대비 5배 증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4배 증가. 어학원 수강생 3배 증가였죠. 부족해요. 이게요? 타나카가 끼어들었어요. 아오이, 그만해. 저는 돌아봤습니다. 그만하라고요. 몇 주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고 학교 찾아가고 가게 조사했어요. 이게 제 결론이에요. 한글은 유행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시장이 증명하고 있어요. 사토가 비웃었어요. 감정적으로 나오네요. 감정적이요? 현장을 본 사람이 감정적이고 책상에 앉은 사람이 이성적이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키무라가 말했어요. 아오이 씨, 일단 진정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죠. 손이 떨렸어요. 유키가 달려왔습니다. 아오이, 괜찮아? 아니, 전혀 안 괜찮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직서 양식을 꺼냈죠.
유키가 소리쳤어요. 아오이, 진정해. 그거 쓰지 마.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못했어요. 손이 멈췄죠. 유키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오이, 넌 틀리지 않았어. 그들이 틀린 거야.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히로시가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회사가 저를 배신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유키가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집에서 보고서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타나카가 서 있었죠. 들어가도 될까? 저는 비켰습니다. 타나카가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았죠.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사토 보고서가 엉망이었어. 임원들이 다 거부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네가 옳았어. 한글은 유행이 아니야. 변화였어. 그걸 이제 인정하세요. 타나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자네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지죠? 달라질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자네가 원하는 대로. 저는 타나카를 봤습니다. 정말요? 응. 임원들이 자네 발표를 다시 듣고 싶대. 제대로 된 결론을 원해.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다시 회의실에 섰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이 보고서에 있었죠. 임원 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 문장만 써져 있었습니다. 아오이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 문장만 띄웠어요. 젊은 세대는 문자를 도구로 고른다. 키무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설명했어요. 일본 젊은 세대는 한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문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공식 문서엔 한자, 친구 대화엔 히라가나, 감정 표현엔 한글이죠. 그럼 한글이 일본어를 위협하나요? 아니요. 보완합니다. 표현 옵션이 늘어난 거예요. 앞으로는 언어가 아니라 표현 수단이 브랜드 자산입니다. 저는 사례를 보여줬어요. 시부야의 한 화장품 매장. 한글로 광고 문구를 바꾼 후 매출이 40% 증가했습니다. 오사카의 카페. 메뉴판에 한글을 추가한 후 10대 방문객이 2배 늘었죠. 키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도 한글을 써야 한다는 건가요? 필요하다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젊은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들은 문자를 도구로 봐요.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상무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죠? 저는 제안서를 나눠줬어요. 브랜드 언어 전략 재구성, SNS 콘텐츠에 한글 옵션 추가, 젊은 세대 타겟 광고에 다중 문자 활용이었습니다.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당장 시작합시다. 한 달 후였어요. 저희 회사가 만든 새 광고가 나왔습니다. 화장품 광고였죠. 카피는 일본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단어가 한글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좋아요가 5만 개, 공유가 2만 건이었습니다. 댓글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죠. 드디어 우리말을 쓰네요. 진심이 느껴져요. 이런 광고 기다렸어요. 타나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어. 자네 덕분이야. 저는 웃었어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히로시가 전화했습니다. 누나, 광고 봤어. 대박이더라. 친구들이 다 얘기해. 그래, 좋아해주니 다행이다. 히로시가 말했어요. 누나, 고마워. 한글 지켜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지킨 게 아니야. 너희가 선택한 거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시부야 거리가 보였죠.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자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문자를 쓰는 방식이 바뀐 거였죠. 젊은 세대는 자유로웠습니다. 규칙에 갇히지 않았어요. 필요에 따라 선택했죠. 그게 미래였습니다. 6개월 후였어요. 저는 팀장이 됐습니다. 젊은 세대 마케팅 전담팀이었죠. 팀원이 10명이었어요. 모두 20대였습니다. 첫 회의를 열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우리의 목표, 세대를 이해하고 언어로 연결하라. 팀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팀장님, 한글만 쓰는 건 아니죠?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한글은 하나의 도구야. 이모티콘도 있고 짧은 영상도 있어. 우리는 모든 표현 수단을 활용할 거야. 팀원들이 박수쳤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일본 기업은 언어 때문에 망할 겁니까? 살 겁니까? 답은 명확했어요. 바꾸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글은 일본 젊은 세대에게 선택됐다. 이건 문화 침략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다. 기업은 이 자유를 존중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게 미래를 여는 열쇠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쿄 불빛이 반짝였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함께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